기술전략센터의 정일용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양자 컴퓨팅 쪽에 좀 더 집중해서 발표드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세계에서 각 국가별로 보통 이제 양자 정책들을 통합해서 발표가 되다 보니 양자 분야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국가가 기술 각종 정책 그리고 투자 현황 그리고 주요 이슈 등에 대해서 이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양자 국가기술전략센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22년 7월부터 과기정통부에서 지정이 돼서 국가의 양자과학기술 분야 주요 국가 핵심 정책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했던 업무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양자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양자 플래그십 사업에 기반이 되었었고요. 23년 6월에는 대한민국 역대 최초 양자과학기술 전략 수립을 하여 과기정통부 장관님께서 컨텐코리아에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에는 앞서 23년 6월에 발표됐던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퀀텀 이니셔티브 안을 수립하여 4월에 발표를 하였고요. 24년 11월, 지난달이죠. 지난달부터는 지금 양사기술 산업법이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양자기술 산업법 시행에 따라서 주요 법정 임무들이 있는데요. 종합계획이라든지 실태조사, 각종 정부위원회 등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선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많은 세션에서 많이 이제 다뤄진 사항들이 있어서요. 제가 간략하게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제1차 양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반도체나 레이저, 태양전지에서 지금 최근에는 2차 양자 혁명이라고 하는 양자 컴퓨팅 통신 센서에 이제 전 세계가 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많은 이제 발표들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초고속 연산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의 적용을 예측이 되고 있고요. 양자 통신 분야에서는 예를 들어 군 통신망이라든지 각종 이제 통신망의 초신뢰성 보안을 유지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자 센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적으로 개발된 사례도 있지만 각종 의료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국방 분야에서도 특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술 분야입니다. 이렇게 양자과학 기술 분야는 컴퓨팅, 통신, 센서 세 가지 분야가 전부 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 발전에서도 기존 산업을 새롭게 한번 도약시킬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양자 컴퓨팅이 세 가지 분야 중에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에 지금은 한정된 일부 산식에서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이고 있지만, 다양한 방향에서 기존의 슈퍼컴퓨터를 많이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BM에서 발표하고 있는 콘도르 프로세서라든지 구글 시카모 큐비트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이 분야에서 지금 뛰어들고 있고 투자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러한 양자 분야의 많은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각국은 이 양자 분야를 진흥하기 위한 많은 법과 정책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 양자과학 기술에서 최선도국 지위를 이제 유지하고자 전 세계 최초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이제 발효를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10년 동안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양자 최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겠다고 전 세계 최초로 양자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부족해서 최근에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재승인법을 발의해서 기존의 양자법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공급망 강화라든지 국제협력 증진, 그리고 업계 주도의 파트너십 자금을 조달하는 방향에서 보다 기존의 법을 강화하는 재승인법을 발의해서 지금 이제 상원에서 지금 이 법안을 좀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법 같은 경우에는 곧
이제 채택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 중에 하나이고요.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양자 컴퓨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마디로 우방국 중심의 강력한 국제 협력을 지금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영국입니다.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양자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자과학기술 기반의 경제 전환을 목표로 정부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기반의 경제 전환이란 기존의 다양한 산업 경제를 양자 기술을 기반으로 모두 전환을 하겠다는 목표로 23년부터 33년간 10년간 25억 규모로 해서 국가 양자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면 영국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좀 특이한 정책 방향을 수립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 주도의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를 따라갈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소프트웨어 중심이나 양자 이득을 탐색하는 쪽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정부의 정책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한 정책에서 최근에는 자국의 양자 컴퓨터 개발 쪽에서도 좀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그래서 올 10월에 국립 양자 컴퓨팅 센터 NQCC를 구축을 하고 개소를 공식적으로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타국의 양자 컴퓨터를 도입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양자 이득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국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이제 자국의 양자 컴퓨터 산업을 진흥시키겠다고 정책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메머드급 자금을 가장 먼저 투입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 양자 통신 분야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양자 굴기를 선언을 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거의 10년이 가까이 지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나라의 정책에 이 양자 기술을 중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과기혁신 2030 중대과기 프로젝트라 해서 중국의 이제 메머드급 프로젝트에 양자기술 생태계 및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것을 놔뒀고요. 또 중국제조 2025라 해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 서로 이제 그 공급망 제한을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자국의 기술력 중심으로 자립자강을 하겠다는 목표로 양자 기술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HBM이 이제 수출 제한 통지가 되면서 중국은 이제 반대로 그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많은 소재나 광물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도 많은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체를 이제 양자과학 기술로 전환하겠다는 퀀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QX라는 되게 거창한 그 정부 정책 키워드를 이제 내세웠고요. 한마디로 산업 전 분야를 양자 기술로 전환하겠다는 측면에서 이 퀀텀 트랜스포메이션을 일본이 얼마나 양자 기술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매년 20년, 22년, 23년, 올해 24년까지 어떻게 하면 미래 산업을 양자 기술 기반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에 대한 세부 정책과 이행 방안들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IBM과 일본이 그 10만 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을 추진을 공식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하여 1차적으로 10,000 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추후에는 10만 큐비트까지 확장하는 것을 협력하는 걸 추진할 정도로 일본은 미국과 강력한 국제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이런 양자 컴퓨터를 자국의 양자 컴퓨터 기술력을 증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좀 특이한 점은 미국과 강력한 협력을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과도 강력한 협력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일본이 소재나 부품 산업에서는 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양자 컴퓨터 기술 쪽에서는 이제 좀 약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타국과의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면서 자국의 기술력을 확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본과 독일 간의 이제 공동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신규 추진을 하여 이를 각 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여 이제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등 자국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제가 전략센터 업무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도 강력하게 양자 분야의 이제 지능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1년 4월에 양자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최초로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22년 12월에 양자 기술 전략 로드맵을 양자 컴퓨팅 분야, 통신 분야, 센싱 분야, 소부장 분야까지 포함을 하여 전략 로드맵을 수립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양자 플래그십 사업을 예타를 신청했었습니다. 예타는 올해 이제 면제가 돼서 기재부 심의 과정에 있고요. 수천억 규모로 지금 대규모 플래그십 사업이 지금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6월에는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를 하여 민간 총 3조 원 투자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국내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퀀텀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3대 중점 기술로 AI와 첨단 바이오와 함께 이 양자 분야 퀀텀 기술로 이제 3대 중점 기술을 발표하여 이를 위한 9대 중점 기술과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도 강력한 양자과학 기술에 대한 진흥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이어서 세계적으로 양자 관련해서 법이 있는 거의 몇 개 되지 않는 이제 나라가 되었는데요. 23년 10월에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가 통과됐습니다. 이때 여야 할 것 없이 전원 만장일치 통과가 된 이례적인 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만큼 정치와는 상관없이 이 정부의 모든 국회의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국가 구성원분들이 양자과학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23년 10월에 국회 본회의가 통과된 양자기술 산업법은 24년 11월에 공포 1년을 본격 시행이 돼서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고요. 이 법의 주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양자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양자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양자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를 하여 곧 운영 예정에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종 실무 자문위원회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양자과학 기술에 대한 이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조사들이 좀 빈약했던 게 사실인데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운영된 거는 인력 조사가 22년과 24년에 조사된 게 이제 전부일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실태 조사와 통계를 매년 실시를 하여 국내의 기술 인력, 기업 지재권, 법, 제도 등을 공식적으로 통계화하여 이를 기반으로 종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공식적으로 양자과학기술 정보체계 구축을 공식적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22년에 이제 만든 양자기술 전략 로드맵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이러한 기술 지도를 통해서 연구개발 투자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투자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준은 아무래도 국가별 집행 기준이 아니라 발표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큐레카라는 사이트에서 전 세계에서 각 국에서 발표한 양자과학 기술 투자액 상위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사항이 있는데요. 1위는 중국이고 약 20조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상당 부분 많이 투자됐다고 지금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NQI 법을 기반으로 하여 약 6.9조 원을 지금 사용하겠다고
이제 발표한 상황이고요. 영국은 6.2조 원, 독일은 4.4조 원.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23년 6월에 발표한 양자과학기술 전략에서 민간 총 3조 원의 투자를 발표해서 대략 전 세계적으로는 5등 수준의 투자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좀 더 그럼 이제 집행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에 어떤 R&D 투자를 했을까 살펴를 보게 되면요. 양자 전용 사업이 2019년도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용 사업이 생겼는데요. 106억 원에서 시작해서 올해 1285억 원으로 엄청나게 급속도로 많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올해 투자된 사업들을 보면 기술개발 사업에 총 740억 원을 투자했고 이 중에 양자 컴퓨팅 분야에는 40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이제 50큐비트 양자 컴퓨팅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저희 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개발하는 사업이 대표적인 양자 컴퓨팅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위에도 개방형 양자 팹이라 해서 지금 성균관대와 KNC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전도 양자 팹과 더불어 얼마 전에 선정된 카이스트와 유니스트에서 운영할 예정인 양자 팹 2개까지 포함해서 총 3가지 양자 팹이 선정이 되었고 그 위에도 시험 검증을 위한 통신망 테스트 패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적 조성, 물적 조성 사업 등이 다양하게 투자되어 인프라 분야에 309억 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국제협력 및 인력 양성 분야에 236억 원이 투자가 돼서 총 17개 사업에 1285억 원이 투입된 상황이고요. 25년도는 최초 정부안 기준으로는 2004억이 투자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국회 예산심의에서 약간 지금 혼란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최종 예산액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마 예측건데 대략 2천억 수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로 단순히 따지더라도 24년대 25년으로 거의 60% 이상 성장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전폭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양자과학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제가 대표적인 3가지 이슈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중국 정책을 설명드리면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양자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조달국을 보시면 예를 들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블루포스 같은 희석 냉동기가 있을 수 있고 영국은 특수합성 다이아몬드, 독일은 특수레이저 광섬유, 중국은 핵심 원자재나 비선형 결정체, 일본은 각종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분야에서 그 양자 분야의 핵심 소재 및 부품 조달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기 위하여 냉동기를 수입하고 싶어도 지금 수출 통제가 걸린 상황이라서 핀란드의 블루포스나 영국의 옥스포드 같은 데서 냉동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국의 냉동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지금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각 국에서는 이제 우방국이 아닌 적성국에 이 양자 기술이 퍼지지 않도록 이 수출 통제를 강력하게 걸고 있습니다. 각국의 수출 통제 현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은 미 상무부에서 수출 관리 규정을 통해서 양자 암호라든지 초전도 양자 간섭 장치 그리고 양자 컴퓨터용 국정 시머스 같은 품목들을 통제 항목에 지금 계속적으로 추가를 하고 있고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 분야의 냉동기, 동위연소, 시모스 등을 전부 다 수출 통제 항목에 넣고 있습니다.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34큐빗 이상이면 전부 수출 통제 대상으로 해서 해외로 이제 수출을 할 때는 전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EU도 EU의 이중용도 수출 품목을 통해서 양자 컴퓨터용 국전 시머스, 초전도 전자 소자 등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각종 부품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을 전부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는 양자 암호 기술 중심으로 이 수출입 허가 관리 목록을 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양한 광물이라든지 소재라든지 이쪽에서 즉흥적으로 많은 통제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서는 많은 우려를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터에서 34큐빗 이상인 경우에는
이 양자 컴퓨터를 해외로 수출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양자 제어 품목, 측정 디바이스, 설계 또는 제조에 필요한 기술 등 아주 강력하게 양자 분야의 많은 수출 통제 항목들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많은 부분에서 수출 통제를 걸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초전도 전자, 소자 정도로 간략하게 컴퓨팅 관련해서는 걸려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컴퓨팅 관련해서는 수출 통제 항목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양자 통신 쪽에, 양자 암호화 쪽에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좀 더 이제 세계 추세에 맞춰서 양자 컴퓨터 쪽에서도 우리나라도 아마 수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각국에서는 우방국이 아닌 경우에는 수출을 제한을 하고 이런 심지어 투자조차도 금지를 하는 이제 각종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각국에서는 일종의 양자 동맹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퀀텀 다이얼로그라든지 뭐 2N vs 2N 같은 데서 13개국의 우방국을 미국 중심으로 해서 양자 관련 동맹들을 만들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거 위에서도 군 쪽에서도 이 양자과학 기술이 많은 국방 쪽에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커스라에서 이제 호주랑 영국이랑 미국이랑 해서 양자 기술 관련해서 군사적 활용 파트에서 기술적인 협력을 하는 기술 동맹들을 맺고 있는 등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양자 기술 분야 인력 부족 현상이 매우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24년도 두 번 조사를 했는데요. 22년도에는 297명의 핵심 인력이 나왔고 24년에는 499명의 핵심 인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24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 22년 기준의 이제 인력 규모와 비교를 하더라도 중국의 10분의 1, 뭐 EU의 10분의 1 수준으로 매우 양자 핵심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이고, 심지어 이렇게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보다 양자 인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국의 양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국적을 가진 양자 전문 인력들의 뭐 이민이라든지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장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세계 각국에서 이제 국가 기업 간 인력 경쟁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양자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게 결국에는 양자 산업 생태계입니다. 일례로 양자 분야에 이제 제일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캐나다 퀀텀 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워털루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경 안에 5km 반경 안에 각종 양자 스타트업을 이제 장려할 수 있는 많은 뭐 연구소라든지 뭐 기술 사업화를 위한 매칭 공간이라든지 팹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축적화된 밸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캐나다 국립연구위원회에 따르면 25년의 예측권 때 일자리 1,100개 4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게 45년이 되면 일자리 21만 개 137.3조 원의 경제적 효과로 확대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캐나다에서는 뭐 아쿠아빗이나 에볼루션 큐나 다양한 양자 스타트업이 태동이 돼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 뭐 각종 산업들의 스타트업이 발생을 하고 이제 사업이 창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이러한 양자 생태계가 구축이 되기 이전입니다. 현재 지금 양자 기술 산업본 내에 클러스터 기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양자 분야 퀀텀 클러스터가 국내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지정될 예정인데요. 이런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에서는 뭐 양자 산업을 좀 진흥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세계 대비 특히 미국 대비 우리나라는 양자 산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지금 준비가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뭐 세 가지 중점 이슈까지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정의정 목사님 발표 중에서 아마 남아 계신 많은 분들이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국가적으로 저희가 소부장, 저희 이제 QS 사업 전체가 소부장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소부장, 여기서 이제 소는 소프트웨어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아까 우리 이영호 단장님께서 하셨지만,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에서 잠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정부에서 양자 소부장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까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양자 팹 사업이 있습니다. 양자 팹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종 컴퓨터 관련 큐비트 소자라든지 각종 컴퓨팅이나 통신, 센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보고 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반 사업이 되겠고요. 앞서 이제 성대랑 KANC에서 있는 양자 팩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양자 큐비트를 생산하는 걸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선정이 되고 있는 카이스트랑 유니스트에 있는 양자 팩 같은 경우에는 광자 기반의 각종 양자 그 큐비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광학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팹에서 생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각종 기업들에서 이런 관련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팹 사업이 현재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은 각종 양자 테스트베드에서 관련된 부품들을 실질적으로 시험 평가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도 지금 기획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각종 스타트업을 진흥할 수 있는 정책 자금 지원이라든지 각종 진흥책들을 지금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과기부 지역과의 고정호 과장님께 그 지역 과학 기술 혁신과 양자 기술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과기부 지역과학기술진 과장입니다. 그 양자 산업이 갖는 어떤 그 포텐셜에 대해서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깊은 관심이 있는 것은 다들 양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하는 그 담당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올해부터 시작한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건 뭐 양자 만들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딥테크 분야 중에 이제 가장 선도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양자 분야도 선정이 다행스럽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지자체에서 그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이제 내부 잠깐 말씀드리면, 대전은 이제 따로 말씀하시겠지만, 대전 퀀텀밸리 조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중하시고 계시고요. 강원도의 경우에도 강원도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채택을 한 바 있고, 경북에도 경상북도 양자기술 산업 추진 전략이라는 게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도 2050 부산 플랜이라는 것이 나왔고, 세종, 그 다음에 충북에도 그런 계획들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구센터라든지 그런 기관들이 개소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자산업이 태동기다 보니까 모든 그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그런 취지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중앙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그 양자 산업이 이제 발전 가능성도 높지만 아직까지는 아까 자료에도 보면 이제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준비해야 될 게 좀 많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같이 잘 조율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야가 굉장히 매력적인 분야긴 하지만 한정된 어떤 여력을 투입을 했을 때 그런 게 산업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효과가 바로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이제 포럼은 모 총괄과제가 딥테크 스케일업 밸류 육성 사업이라는 모과제에서 여러 굉장히 많은 팀들이 지원한 끝에 사실은 양자 기술이
선택이 된 거고요. 양자기술 기술 관련해서 지역과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손수창 본부장님께서 양자 컴퓨팅 과학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 양자 산업 분야, 양자 기술 분야에 어떤 시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죠. 뭐 특히 양자 컴퓨팅 분야는 뭐 10년이나 14년 이후에나 좀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완성도가 아직은 떨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든 우리 기업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양자 기술이 게임 체인저 기술이 되다 보니까 육성을 해야 되는데 좀 더 중장기 호흡으로 그리고 중대형 규모로 R&D 기술 사업화를 지원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R&D를 지원하는 역시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공공 재원으로만으로 어떤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는 없다 보니 민간에서도 이와 함께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 보면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벤처 펀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이 뭐 8년을 운영 주기로 가지고 있잖아요. 4년 투자, 4년 회수. 그래서 그보다는 훨씬 더 호흡이 큰 뭐 10년, 12년 아니면 에버그린 펀드처럼 좀 더 중장기적으로 민간에서도 투자하고 같이 호흡하고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민간 금융시장도 같이 만들어지면 좋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희도 과기부랑 같이 해서 좀 더 중장기적 중대형의 사업화 과제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펀드를 지금 계획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중장기 관점에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스킴을 만드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지만 산업에서 움직임을 보면은 크게 두 분류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좀 글로벌 IT 공룡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R&D가 투자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양자 기술의 좀 더 혁신적인 대학 중심으로 해서 스피노프형 스타트업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하버드 스퀘어가 나왔고 그리고 듀크 대학교의 김성현 교수님이 또 아이온큐 만들어내셨고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기업도 카이스트에서 나오신 대표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선은 출연년 대학이 가진 자원들이 산업에 많이 잘 활용되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보면은 양자 산업의 그 핵심 인력풀에 한 380분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한 310분 이상이 출연년 대학에 지금 다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출연년 대학에서 좀 좋은 기술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이를 산업으로 잘 넘겨줘야 되는 그런 역할, 그런 생태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연구원 창업 그리고 연구소 기업을 통해서 우리 좋은 양자 기술들이 산업으로 나와서 많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지원을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크 스케일업 밸리 사업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서로 공동 협력을 해서 스타트업 그리고 생태계를 만드는 요 양자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기 계신 표준연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같이 해서 좀 산업을 육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지금 북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고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익스포셔널하게 증가할 텐데 결국에는 그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발굴해서 육성하는 기업들이 실제 글로벌리 좀 공동으로 협력하고 사업하는 부분들, 글로벌 시장에 가서 POC를 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글로벌로 나가기 전에 혹시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공공에서 조금 시장을 만들어줘서 유저 케이스를 좀 만들어주고 레퍼런스를 만들어줄 수 있다면
우리 생태계가 좀 더 활발해지고 스타트업에 대한 도전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중장기 호흡을 통한 투자, 그리고 산업연 협력, 그리고 글로벌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좀 딥테크 양자기술 중심에 어떻게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장기적인 투자, 그리고 그 대학 출연연 산업의 협업, 그리고 생태계 조성,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의 구축 관련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대전 테크노파크의 권성수 센터장께서 양자 컴퓨팅 지역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테크노파크 우주아이 센터장 권성수입니다. 아까 정일영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개의 양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게 첫 번째가 생태계 조성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공급망 문제, 또 하나가 인력 문제였는데요. 대전이 이 세 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획기적인 거는 지금 가계부에서 나온 100억 이상 사업의 7개 중에 7개를 다 대전에서 수주했습니다. 양자폐, 테스트베드, 국제협력센터, 전략센터 그런 부분들이 다 대전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연구기관 관련된 석박사 이상이 다 50%가 대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양자 산업이 아니라 대전에 하는 산업이 국가의 양자 산업이 되는 분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전에서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일 먼저가 이제 대전이 그 ICT 관련돼서 산업원에서 항상 EQ 지수를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ICT 관련된 전국의 수도권 제약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업종 전환할 것인가 라는 부분 하나 하고, 이분들이 이제 글로벌 진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두 번째 공급망 문제가 이제 글로벌하고 엮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문제 때문에 아까 말한 오커스라는 부분이 처음에 되면서 그게 첫 번째가 잠수함 문제 때문에 오스트레일리아가 프랑스하고 마찰이 빚으면서 오커스 회담이 만들어지면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양자 관련 기업들이 다 한국으로 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카넬레나 파스칼이 지금 와 있다 보니까 대전에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도시들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양자 관련된 부분들이 대전하고 협력하려고 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하고 관련된 어커스의 필러 2에 관련된 부분에 일본은 기시다 총리하고 5월에 협의했는데요. 그 이후로 양자 관련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FTA 협정이 재협정이 됩니다. 국방 분야가 빠졌는데 올해 이제 방위부담금 문제가 있다 보면 양자 부분에 대해서 펀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거기에 이제 국방 관련된 거는 방산청이 대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가 모든 사업과 국가 협력 사업을 통해서 대전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력 양성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스탠포드하고 산타 바바라, 메릴랜드, 조지 웨스 대학을 가봤는데 다 한 얘기가 뭐냐면 인력 문제였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게 패권에 관련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은 유학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대전에 있는 대학하고 협력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력 양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재직자 교육하는 부분에 저희가 국가적 운영을 IT 사업과 글로벌 사업에 연동된다면 기업의 이제 양자 관련된 기술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양자 기술은 단계를 보면은 TL을 나이가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큐비치라는 연구 중심적으로 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거기 이제 소부자 관련된 부분들,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부분들, 레이어 1부터 2까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대전시에는 굉장히 강소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집중 유성해서 또 바닥을 통해서 이제 국가 대전의 통을 통해서 양자 산업을 육성하려고 많은 기회를 노리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미국과 관련된 모든 트럼프 위기 들어오면서 트럼프가 만들었던 유일한 법 중에 강하게 하는 법 중 하나가 양자 인시스템 법을 만들어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련 분들이 다시 더 복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협상에 대한 부분에 대전이 의의를 가질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